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사 읽다가 지겨워서 끄신 적 없으신가요? 구글의 AI 기능인 이 AI 오버뷰가 바로 이 지루하고 긴 기사를 핵심만 담아 간략하게 요약해주면서 저는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AI 오버뷰 기능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AI 오버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구글의 2024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구글이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AI 시대를 맞아 AI 오버뷰 기능을 처음 발표했죠. AI 오버뷰는 쉽게 말해 AI가 대신 검색하고 요약해주는 기능인데요. 예전에는 주말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 주말 날씨라고 검색한 뒤 기상청이나 각종 웹사이트를 일일이 들어가서 비는 오는지 미세먼지는 괜찮은지 참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구글의 AI 오버뷰가 주말 날씨 어때? 라고 간단하게 그냥 검색창에 물으면은 서울은 대체로 맑고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이고요. 라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핵심만 콕 집어서 알려주죠. 이는 언론 기사에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보고 클릭했지만 긴 글이나 중간 광고에 지쳐 뒤로 가기를 누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이제는 사용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다양한 언론 기사를 구글이 직접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요약해서 기사의 결론만을 바로 알려주죠. 이처럼 AI 오버뷰는 방대한 데이터를 하나씩 구글링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야 했던 과거의 번거로움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능인데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접근하게 돕는 기술 혁신을 구글은 보여줬죠. 하지만 모든 혁신에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인데요. 바로 이 그림자 때문에 롤링스톤, 빌보드 같은 유명 매체를 가진 펜스케 미디어가 구글을 고소했어요. 그들은 AI 오버뷰가 기사를 요약해 보여주면서 독자들이 원문을 클릭하지 않게 만들었고 그 결과 트래픽이 급감하며 광고 수익이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건 마치 언론사들이 밤낮 없이 취재해서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하고 정성껏 요리해서 뷔페 음식을 딱 차려 놓았더니 구글 AI가 가장 인기 있는 요리만 쏙 빼먹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용자에게 편리함을 줬으니 됐지 않냐며 아나무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해요. 펜스케 미디어는 자신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투자가 AI에게 무단으로 약탈당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해냈는데요. 하지만 구글의 입장은 전혀 다른 입장이죠. 구글은 AI 오버뷰가 사용자의 검색 경험을 더 유용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더 많은 트래픽을 유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요약에 호기심을 해결한 사용자는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결국 원문을 찾아가게 되고 이를 통해 대려 언론사들이 AI 오버뷰로 인해 고품질 트래픽을 제공하는 통로 역할을 해주며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주장이에요. AI 기술을 통해 정보 탐색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며 사용자와 언론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언론사의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조사기관에 따르면 AI 오버뷰로 인해 사용자가 궁금증에 대한 답을 빠르게 얻다 보니 굳이 원문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이른바 제로클릭 검색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고 해요. 일부 연구에서는 AI 오버뷰가 있을 때 클릭률이 70%까지 감소한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펜스케 미디어는 AI 오버뷰 도입 이후 자사 웹사이트 트래픽이 바로 급감했고 그 결과 제휴 수익의 3분의 1 이상이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다른 언론사들 역시 AI 오버뷰 도입 이후 트래픽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최대 70%까지 급감했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고요. 게다가 구글에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있는데요. AI 오버뷰로 인해 AI가 직접 컨텐츠를 재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100% 완벽한 정보가 아닌 일부 짜집기 된 잘못된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 잘못된 정보를 AI가 다시 재학습하면서 거짓 정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모델 붕괴 현상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진짜 정보는 점점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가짜 정보가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오리지널 리티.ai 연구에 따르면 구글 AI 오버뷰가 인용된 문서의 10% 이상이 AI가 재생성한 콘텐츠라고 해요. 아직은 10%에 불과하지만 방대한 구글의 데이터 용량을 봤을 때 이 10%는 결코 가벼운 수치가 아니죠.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정보가 재생산되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는 거예요. 구글은 AI 오버뷰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일 텐데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 목표 달성이 점차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거죠. 반면 언론사 입장에서도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구글의 말처럼 단순히 구글 때문에 언론사 트래픽을 잃고 있다고만 볼 수 없다는 거죠. 예전과 달리 사람들은 너무 길고 장황하며 각종 광고로 범벅이 된 인터넷 기사를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죠. 영화조차 요약본으로 보는 시대에서 이제는 그런 요약 영상도 길다며 1분도 안 되는 쇼츠 콘텐츠에 열광하는 시대니까 말이죠. 즉, 사용자들의 정보 소비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구글은 이런 변화에 맞춰 사용자에게 가장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는 이들에게 원문 링크를 연결하며 언론사와 독자들에게 막강한 통로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는 건데, 만약 언론사들이 구글의 AI 오버뷰 때문에 구글과의 연결을 끊으면 전 세계 수많은 구글의 사용자들과 닿을 수 있는 연결 통로 자체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언론사들은 구글의 손을 놓을 수도 잡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건데요. 이들의 싸움은 결국 AI 시대의 콘텐츠의 창작 가치를 어떻게 공유하고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죠. 구글이 맞다, 언론사가 맞다를 떠나 양측 모두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구글은 언론사가 어렵게 만든 질적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어떻게 보상할지 고민해야 하고, 동시에 언론사 역시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AI 기술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빠르고 쉽게 전달하며 그 안에서 또 광고 수익을 창출할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해야겠죠. AI 기술의 발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모두가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가 핵심이겠죠. AI와 언론이 공존하는 새로운 정보 질서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